안녕하십니까. 우리 저기 일기분석문제법은 저기 이론 강의 끝냈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다 이제 한 번씩 훑어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기 실전 기출 문제. 이게 기출 문제가 언제냐면은 기상청이 최근 공채한 게 2010년서부터 있으니까 이제 6번이 있어요. 2010년, 11년서부터 저기 요번 2015년까지. 그래서 그 6번을 갖다가 앞에 거는 좀 이렇게 좀 자세히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변해왔는지 그걸 보겠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하고 뒤에 거 이제 2014년하고 15년은 좀 자세히 좀 풀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역시 그 일기 분석도 기상학 개론하고 좀 비슷하게 그 뭐라 그러나 좀 기초적인 게 많이 나오고, 또 역시 여기 수치예보를 비롯해 가지고 그 역학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일반 책에서는 없었던 거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관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예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관측도 좀 관련되고 있고 해서 추세는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역시 저거는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학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수치예보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제 동네예보 문제 같은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약간 한번 쭉 어떤 식으로 제가 문제가 변천돼 왔나 한번 보시고 방향을 좀 정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2010년 문제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아주 저기 2010년에 나왔었네. 이게 동네예보 문제네. 이건 뭐냐면은 기상청에서 말하는 이 동네예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기 변천 과정을 이렇게 쭉 했었잖아요. 뭐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뭐 관천만기라든지 관천만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척기 시대에서 척기 시대, 그다음에 이제 일기도 시대가 되고 일기도 시대. 그러니까 관천만기는 아주 초창기 때 있어가지고 이것들은 대부분 아직도 일기 속담으로 남아 있다 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척기 시대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관천만기는 하루를 보고 이제 주관적으로 내던 예보를 이제 예보관들이 이제 좀 근거를 갖고 객관적으로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조가 됐던 것이 이제 수운기압계를 해가지고 토리첼리가 수운기압계의 원리를 발견하고서부터 그걸 쓰고, 그래서 뭐 지금도 아네로이드 수운기압계에 보면은 흐림 비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청호계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쓰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계속해서 이제 모바일 습도계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쭉 척기 시대가 이루어지다가 크리미아 전쟁 그때부터 이제 일기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기 현상을 지도에다가 쫙 해놓고 그려놓고 보면은 변화 추이를 봐가지고 예보관이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특히 중위도 우리 북반구 중위도에서는 일기 서진의 원칙이라 그래서 동진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일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해가니까 그 변화하는 추세를 봐가지고 예보를 내는 그런 시대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도 시대가 이제 꽃이 피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다음번 이제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네 번째가 수치예보 시대라는 거예요. 수치예보 시대. 수치예보는 비아크니스가 한 100년 전에 기상의 모든 법칙이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 법칙을 따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날씨를 과학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던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국의 리차드슨이 했다가 실패하고, 그다음 1950년대 차니가 그때 이제 슈퍼컴이 나오기, 컴퓨터가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500헥토파스칼 수납대기를 가지고서는 예보장을 그려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달해가지고 현재 이제 수치예보 시대가 접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 수치예보 시대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수치예보로 일기도를 그리고 예상작이 나왔던 것은 옛날에 이 일기도 시대 때에
그 예보관들이 저기 손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그리고 뭐 외삽해서 그리고 내삽해서 그리던 그 일기도를 컴퓨터가 그려줬을 뿐이지 예상장이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예보를 내는 건 아직까지는 예보관의 몫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정한 수치예보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수치예보 시대가 되면은 관측한 자료를 쫙 집어넣으면 예보관이 필요 없지. 그냥 슉 나가지고 예보문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저기 수치예보 시대고 앞으로 그 수치예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쪽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지금은 예보를 잘 내는 저기 예보관, 뭐 우수한 예보관 이런 게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그리고 예보가 진짜 객관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수치예보인데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저기 미국에서부터 나온 것이 이게 디지털 예보라 그래가지고 그 예보를 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생산해 주는 거야. 번역을 한번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뭐 문맥으로도 좀 나와주고 또 가독성 있게 해가지고 그래프로도 그려주고 도표를 그려주고 또 뭐야 뭐 도표는 뭐 같은 얘기지. 일기도에다가 저기 뭐야 그 분포도 같은 거 뭐 강우량 분포도 예상도 이런 것들을 막 그려주고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디지털 예보예요. 그래서 그 디지털 예보를 바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저기 일본 안 거치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이 동네 예보, 저기 디지털 예보라고 할 수 없어서 디지털 예보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 미국에서 내는 디지털 예보하고는 좀 다르지. 일본은 저기 미국은 넓은 지역에서 좀 강력적이고 하고 우리는 좀 세밀하고 해서 우리 시장에 맞게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네 예보는 12개 요소를 뽑아가지고 12개 요소를 갖다가 3시간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변화값을 내고 뭐 이러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저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저기 기상청 그 홈페이지에 가서 그 일기예보를 보면 그 동네 예보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뭐 도표로 그래프로 시계열 뭐 이렇게 해서 다 해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네 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3시간 간격으로 그 저기 48시간까지 예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 수치 예보에서 나온 그 격자점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다시 저기 재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5km 바이 5km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보 이거 우리나라라고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저기 격자점 간격이 5km 바이 5km로 다 이렇게 나눈 거였죠. 그래가지고 한 3만 개가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전마다의 예보치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만약 강수량 자료라면 뭐 3시간 간격으로 다 나온 거를 저기 보기 좋게 분포도로 그린다든지 또 아니면 어느 지역 딱 그러면 이 지역에 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안 오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왔다가 안 온다 이렇게 뭐 이렇게 시기열로도 배워줄 수 있고 또 문장으로도 배워. 오늘 저기 그거는 이제 저기 그 예보관들이 그 편집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나온 자료를 보고 약간 그런 걸 자료를 해가지고 보면은 저기 이 문맥으로도 나오고 약간 이제 가독성 있게 해가지고 그냥 저기 뭐라 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예보를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기 5km 바이 5km 바이의 그 예보치를 가지고 그 구역에 맞게 그래서 그게 시군구 해가지고 동네마다 이렇게 구별로 예보가 낼 수 있게끔 아주 세밀하게 돼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동네 예보에 대한 설명적 틀린 것.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3시간 간격의 강수량과 적설량. 그런데 다른 거는 3시간 간격이 맞는데 그 적설하고 그거는 좀 다르잖아. 그 값이 아니잖아. 누적치기 때문에 그 저기 강수량은 6시간 간격으로 돼 있어. 적설량하고 이거는 보통 저기 뭐죠? 전문은 12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전문도 WMO에서는 4회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 6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 다른 일반적으로 그 12개 요소에 대해서 그 12시간 저기 3시간 간격인데 요 저기 누적 값들은 아니죠. 그냥 다 기온 그 뭐 3시 기온 뭐 6시 기온 이렇게 예보를 내는데 이제 강수량은 이게 다르잖아요. 누적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6시간 간격으로 돼 있어요. 3시간 간격의 하늘 상태 이거 맞고 3시간 간격에 다 3시간 맞는데 강수량과 이거는 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됐고. 자, 그다음에는 이 전문은 반드시 한 문제로 꼭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전문 해석을 여기 있는 거를 나온 거 한 번만 전체적으로 대충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됐냐면 모양이 좀 똑같이 이렇게 잘 그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18.0 써 있죠. 그다음에 저기 시정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정 빠져 있고 그다음에 10.0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20.6 플러스 9 09 이렇게 하고 비가 왔었고 강수량이 또 빠져 있네.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 빠져 있고 뭐 빠져 있고 그러네. 이렇게 이거는 관측이 안 되면 저거 없는 거니까 됐죠. 자 이거 보시면은 한번 보면은 자 이쪽부터 보면은 이쪽은 이게 기온이죠. 그러니까 기온이 여기서 18.0도씨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정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이 관측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현재 얘기가 이렇게 된 거는 뭐예요? 저기 약한 뒤 계속이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저기 비면은 어떻게 돼요? 50번대죠. 그러면 50번대 나올 수 있는 것이 저기 비면 60번대지. 60번, 61번 이렇게 묶어오고, 그렇죠? 62, 63 묶고, 64, 65 묶으면은 이거 하나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단속은 이렇게 되는 거고, 세 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두 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62번, 61번에. 그래서 이거는 약한 비 계속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거 계속 봅시다.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이쪽은 다 해결이 된 건가? 약한 비 계속. 여기네. 노점 온도는 어떻게 됐어요? 노점 온도는 10.0이니까 맞죠? 10.0도씨.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쪽은 기압이 앞에 거 뺐으니까 1020.6 헥토파스칼이죠. 기압은 됐고. 그다음 기압 변화량은 3시간 전보다 저기 0.9 헥토파스칼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헥토파스칼. 3시간 전보다 0.9 헥토파스칼이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모양을 보시는 거고. 과거 일기는 과거에 비가 왔었고 어떻게 저기 비가 왔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거 있으면. 근데 누적 강수량은 안 나왔네. 누적 강수량은 관측이 안 됐고. 자, 그다음에 이쪽인데 요 모양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저기 하층우는 우리가 5, 6, 7만 저기 하자 그랬죠. 5, 6, 7 그러면 이게 5, 뭐 6 이렇게 돼서 이 계통이 원래는 층운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데 이 층운 중에서 이 층운은 뭐냐면은 층운이 적운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저기 적운이 줄어서 층운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층운이 이렇게 부풀어서 적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게 층적운인데 이거는 저기 이 적운이 조금 부풀어 가지고 된 층적운이에요. 그래서 이건 층운 계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말이 여기 어떻게 됐어요? 1번 기압 20.6 맞았죠? 두 번째 약한 비가 단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거 틀린 거죠. 과거 저기 약한 비가 계속 오고 있었다는 게 이게 2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3번은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하층운의 기호, 층운 기호에 따라서 이거는 층운 기호라고 해서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 책을 어떤 책을 보면 이거는 저기 뭐 층적운이 변해서 된 그러니까 층운이 부풀어서 된 저기 층적운이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층운이에요 원래. 그래서 층운 계통이 맞는데 거기에 층적운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답 아니냐고 우기니까는 설씨 이거 맞게 해줘가지고 여기서 두 개로 답을 맞은 거예요. 처음에는 2번이 답이라 그랬다가 3번도 맞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층운 계통으로 돼가지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기 해설을 보면은 이게 뭐 적운에서 저기 되지 않은 층적운 이런 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풀었다는 소리입니다. 층운보다는. 그래서 층운 계통 이게 맞는 말인데 여기에 층적운이라고 써 있는 책이 있으니까 저기 적운 아니냐 뭐 그러니까 그래서 맞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다 맞게 했던 거예요. 이에 특히 이렇게 맞게 해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됐고 그래서 이건 원래는 하층운이 맞는데 이게 저기 5번, 6번, 7번이 약간 층운 계통인데 이건 층적운이라고 썼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3번이 원래는 저기 이 맞는 건데 여기서 틀린 거로 저기 해가지고 답이 이제 2번, 3번이 된 거고, 또 수증기가 공급 없이 공기가 포화되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 노점 온도를 저기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온이 18.0도고 노점 온도가 10.0이니까 8도만 내려가면 포화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이런 거 좀, 이거는 이제 하나가 10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10노트가 되려면 어떻게 돼? 8에서부터 12까지죠. 그 다음에 반기짜리가 하나 있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10이라고 하면 이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충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길기도 하고, 이게 10인지 5인지 모르니까는 어떻게 그린다? 5는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는 어디서부터냐? 3서부터 2 이하는 안 그리면 되고, 그렇죠? 2서부터 7까지. 8이면은 1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에 끼게끔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에서 12. 그래서 10, 그러면 12가 되면은 하나만 그리면 되고, 13이면은 이제 반, 똑같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13이면 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7까지. 18이면은 2개 그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50이 넘으면은 이렇게 삼각형 피스를 해주는 거예요. 50. 뭐 55라 그러면 이렇게 반 그리면 되고, 60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해서 요것만 알면 되겠죠. 이게 10이고 이게 반짜리는 3서부터 7까지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50노트는 완전 삼각빛이다. 그래서 요거 그리는 거 해두고, 그 다음에는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강수량은 관측은 우리가 10분수로 했지만 보고는 8분수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1 없으면 0이겠죠, 그렇죠? 1, 뭐 2면은 8분의 2면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8분의 2, 이게 3이죠. 2면은 이렇게 되고, 3은 이렇게 해서 이게 3이 되고, 4면은 반 그리면 되고, 그렇죠? 5면은 이렇게 되고, 6 하면은 이렇게 하면 6이 되겠고, 5, 6, 7은 이렇게 되고, 7, 8은 다 그리면 되고, 8은 9가 있는데 이거는 불명, 뭐 안개 같겠다든지 뭐 저기 황사 같은 게 많이 끼고 뭐 이러면 안 될 때, 뭔지 모를 때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됐고, 그럼 다 설명이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전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일기도 그리는 거는 저기 이거는 일기도 이거는 손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나 기상기사들을 보시면서 그 저기 한번 일기도 직접 뭐 그려보고 그러는 것이 손에 있고, 그래서 그 일기도는 그 뭐 기본적인 원리는 뭐 가다가 저기 갈라지지 않고 합쳐지지 않고 그런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지구가 이렇게 저기 구에 있으면 뭐 저기 그렸으면은 뭐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이 폐곡선으로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이렇게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폐곡선으로 되든지 아니면 저기 일기도 연변에서 시작해서 연변에서 끝나든지 이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등압선은 반드시 폐곡선이 되거나 일기도 가장자리에서 끝난다. 그런 거 맞는 거고, 서로 교차할 수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서페이스 같으면은 그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러는데 10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표를 왜라 그랬죠? 표준고도, 기준고도, 그다음에 그 저기 뭐 몇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나,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됐고, 이 4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수체부의 기본 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어떤 문제냐면은 문제가 조금 주어진 것이 이렇게
두 지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라 그러고 여기가 B라 그랬으면은 이때 여기의 온도가 5도씨고 이쪽의 온도가 10도씨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풍속이 얼마냐면은 U가 10m/s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보면 5시간 뒤에 온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기가 온도가 차고 여기가 온도가 높으니까 이거는 한랭일이라고 온도가 차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부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답이 다 10도보다 적으니까는 우선 저기 답이 4개가 다 답이 될 공산이 있는 거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치 예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뭐 DT에서 이렇게 해서 전미분 이게 전미분 아니에요? 이거를 편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쫓아가면서 보는 라그란지안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쭉 하면은 오면서 가열되는 거에 또 이 온도 분포에 따라서 이거 분포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한 지점에 딱 봤을 때 그 지점에서는 얼마큼 변할 것이냐를 하는 거 우리 사실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그러면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면 얘를 이 전미분을 편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면은 이게 국지관에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그 U의 그 라운드 T의 라운드 이거 N 이런 관계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느 지점에서 그 시간적 변화율, 온도의 시간적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미분에다가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N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류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가 여기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이 오는 동안에 뭐 일사에서 가열되고 막 그러는 것은 요 성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변한 거, 온도가 올라간 거 하고 여기 이류항하고 그러니까 이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지금 빼고 요 이류에서만 지금 된 거지. 그거를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쉬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U가 10m/s고 맞죠? 10m/s고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곱하기 여기니까는 이 차이가 얼마예요? 10에서 여기서 이제 5도가 변한 거죠. 그렇죠? 5도가 변한 거고 거리는 얼마예요? 이게 몇 킬로로 돼 있어요? 360킬로래. 360킬로면 여기서 이거 붙여주면 되지. 10m/s 여기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얼마 나오나? 그거는 그러면 얘를 초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나 계산이 여기다가 이걸 곱해줘. 일단은 해보죠. 그러면은 360km로 바꾸면은 됐고 이 10m/s를 여기다가 얘를 시간으로 바꿔주려면은 10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3,600을 곱하고 1시간이면은 그렇죠? 곱하고 10m 됐죠?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10m니까 얘를 킬로를 하지 말고 다 그냥 킬로로 다 해버리죠. 그러면 여기다 얘 킬로를 곱해주면 1000을 곱해줘야 돼. 그리고서 곱하기 360에 5도 하면 되겠네. 일단은 그러면 360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100이 남고 그렇죠? 100. 그러면 여기서 하면 시간당 10분의 1이 되네.
5분의 1이네. 5까지 있네. 그러면 여기가 밑이 10이 되고 5도씨가 되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 붙고. 그렇죠? 요게 답이 되네. 그러면 10시간에 5도니까 여기서 몇 시간이라고 물어봤어요? 5시간으로 했으니까 여기다 5시간을 5시간을 바로 나누면 마이너스 2.5도씨네. 그렇죠? 5시간 동안이라니까. 5시간 동안에는 얼마큼 변했냐. 이거 10도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7.5도씨가 나오네. 이렇게 해도 좋고, 이거를 전부 미터 파스칼로 바꿔줘도 돼요. 근데 이게 킬로미터 있어서 이거 자르기 좋아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초를 만들, 여기서 시간당 했으니까 편하게 여기 시간으로 바꿔주는 게 좋고, 그렇죠? 이거는 킬로미터 마찬가지죠. 여기를 미터로 시간 미터로 바꿔든지,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킬로그램, 여기도 킬로미터니까 똑같으니까 떨어지는 거니까는 미터로 바꿔줘도 좋고, 우리가 하듯이. 그 다음에 이것도 초로 한 다음에 이거를 또 바꾸니까 그것도 여기서 5시간으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는 그냥 시간을 살려두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거를 초당 10m/s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 이거를 아워로 바꿔주고 킬로미터로 바꿔주려면은 여기다가 시간을 1초가 1시간이 3,600초니까 여기다가 3,600 곱하기 여기 10m 해주고 여기는 킬로미터로 바꿨으니까 여기다 1,000을 해주면 이렇게 1,000으로 해주면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킬로미터 5도씨니까 이거 된 거고. 그래서 요거하고 여기 350하고 360 빼면 여기 100이 남고, 그렇죠? 그다음에 100 남으면 10이 남고 곱하니까는 5가 남고 10에서 5. 10시간에 5도씩이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물어보기는 5시간에 얼마큼 변했냐 그러니까 요걸 2분의 해주면 5시간에 2.5도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있는 온도가 10도니까는 2.5도가 떨어지니까 7.5도가 답이 된다. 이거를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야? 2010년에 나오고 쭉 이렇게 생겨. 이런 문제 비슷한 거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항상 수치해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서의 뭐 기압이 얼마큼 될 거냐, 온도가 얼마큼 될 것이냐,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게 국지도 함수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의 시간적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dt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u에 이게 온도면은 여기도 라운드 t에 라운드에서 이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해서 온도가 여기가 10도 뭐 20도 뭐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증가하면은 이거 그리고 이제 이게 뭐 100kg다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20에서 10 빼고 여기 밑에는 여기서 뭐 0서부터 100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100kg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운드 어떤 물리량 이게 만약 기압이라 그러면은 뭐 여기가 뭐 몇 헥토파스칼 이렇게 해서 그 차이를 쓰면 돼.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는 그게 맞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0, 여기가 10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지. 20에서 10을 빼서 그 차이를 쓰라는 소리야. 이게 만약에 기압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1004라 그러고 여기가 1008이라 그러면은 1008에서 1004 빼서 4헥토파스칼이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쪽이 8이고 이쪽이 4라면 앞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소리야. 이게 온도의 경도를 말하는 거야. 거리 경도. 그래서 여기가 0서부터 100km라니까 100에서 0 빼면은 여기 밑에는 그대로 100km가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그 물리량을 쓰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 바람의 속도, 풍속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풍속. 이거를 여기서 물어볼 때 시간으로 물어보면은 시간당 얼마큼 변했냐 그러면 밑에는 시간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류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 이류에서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아무 변화가 없고 여기가 지금 10도고 20도라면 바람이 꾸준히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온도가 여기가 10도고 20도면 안 내리니까 이쪽 온도가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얘가 기압이라고 그러면 기압도 이렇게 하면 낮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됐어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류 방향을 보고 잘 보서 그거는 풍속에 얘가 바람이 이렇게 서풍이면 이렇게 플러스로 보면 되고 동풍이면 마이너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모르겠으면 이걸 보면 알아. 그렇죠?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온도가 저기 내려가겠어요? 여기가 20도면 이쪽이 30도 높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증가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돼도 되고 답을 이렇게 보면 많이 배니까는 그 틀린 거 고르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거는 항상 이게 제로가 되게끔 저기 제로 되게 문제를 나. 왜냐면은 이것까지 놓으면은 2분 안에 못 풀거든. 그래서 이거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기 시험에 나오는 거 뭐 말하는 데 어떤 물리량의 시간적 변화의 이론, 그렇죠? 이게 저기 d 어떤 거 이거 dt는 이거는 알려줄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마이너스 u의 이거 성분 u는 어떻게 해? 바람이 이렇게 부느냐 이렇게 부느냐 이렇게 부는 문제 안 나와.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줬으면은 저기 뭐야 온도 경도가 이쪽 방향으로 주는 걸 거라고요. 아니면 이쪽 방향. 그거는 저기 그림을 보면서 이 방향이 이쪽인지 이쪽인지 따지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줬다 그러면 그때는 경도를 이쪽으로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쓰면 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이게 경도로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물리량의 거리의 경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이게 y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줬으면 이게 x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야. 한 방향만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 풀고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저기 샘플 문제로 알아둬야겠지. 이거 수치만 바꿔서 나올 테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그 수치 예보에 관한 거. 자, 그다음에 6번 같은 이건 Z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Z도. 여기서 보면은 Z면은 등풍속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은 50m/s래. 노트를 안 썼네. 50m/s 좋아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 당연히 찍어서 이거는 45 노트배, 45m/s야. 여기가 저기 제일 바람이 센 거고 바람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야, 그렇죠? 출구.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자, 그러면은 A와 AB 이쪽이네 AB 여기 출구를 말하네. 출구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1번 맞았어요, 그렇죠? 1번. 그러니까 이것도 묻는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다음에 C와 D는 이쪽이네. 이쪽이면은 여기 입구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직접 순환이죠. 그러니까 여기 더운 공기가 올라오고 찬 공기가 내려오는 직접 순환이고 여기는 간접 순환이라고. 그래서 입구 출구 저기 뭐야 아초 그다음에 저기 직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C와 D는 이쪽에 입구고 입구에서 C와 D C와 D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순환 맞네. 2번도 맞는 거고, 그렇죠? 출구고 여기가 이 간접 순환, 직접 순환, 이게 직접 순환 맞았어요. 그다음에 3번은 A 지역에서는 지상 고기압이 발달한다. A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 A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가 지금 여기는 간접 순환이잖아요. 찬 공기가 올라오고 이게 내려오니까 올라오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발달하지. 여기도 저기압이 발달하고. 그러니까는 3번이 A 지역은 지상 저기압 맞네. 이것도 3번도 맞았네요. 저기압. 그럼 4번은 D 지역이 어디야? CD 여기네. 여기 저기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압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보면은 A하고 D는 같은 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여기 적이야, 여기 고기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저기 뭐야 고기야, 여기 적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이렇게 상반되는 것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아지근풍이고 여기가 초지근풍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직접순환이고 여기가 간접순환이고, 그래서 이건 외워둬야 돼. 자, 이게 한번 나왔으니까 이게 저 반대 한번 생각 한번 하라 그랬죠. 이거 뭐냐면은 저기압이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기 일기도 그릴 때, 그래서 여기 팅크되게 이렇게 그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쪽으로 저기압 중심에서 동쪽에 온난전선이 생기고, 그렇죠? 이쪽에 남서쪽에 여기 진행 방향으로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한냉전선이 이렇게 한냉전선인데 한냉전선 생기는데, 이게 발달을 하면은 그다음에 저기 하는 방법이 이제 치드를 발달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지상골이 이렇게 상층골이 이렇게 된 건데,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빨라서 지나가면 이때부터 얘가 폐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폐색되는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복잡하게 이거 뭐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냥 저기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한냉형 폐색이 있고 온난형 폐색이 있는데, 위서부터 봐서 이렇게 되면 이게 한냉전선이잖아요. 그럼 한냉형 폐색이라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온난형 폐색이지. 이렇게 온난형 폐색이고, 한냉전선이라면 이렇게 해서 저기 온난형 폐색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온난형 폐색이라고. 온난형 폐색이면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기서도 온난전선을 먼저 그려요. 온난전선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은 저기 온난형 폐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저기 한냉형 폐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기 일기도가 됐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그리냐? 거기서 한냉전선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반대? 이게 지금 이렇게 됐으면 이게 한냉전선이니까 한냉형 폐색이잖아요. 한냉형 폐색이면은 한냉전선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한냉전선 먼저 그리려니까 말 그대로 한냉전선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게 한냉형 폐색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온난전선이잖아. 이게 온난전선이면 온난전선 먼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게 온난형 폐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그랬냐면 이게 한냉형을 주고 이걸 그리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뒤집어서 아마 이렇게 주고 이거 찾으라는 거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한냉형이고 이게 온난형인데 어떨 때 이렇게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한냉형 폐색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공기하고 한냉전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공기하고 이공기하면 여기가 차고 더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얘하고 보면은 얘가 제일 따뜻하고 얘하고 비교해 보면은 얘가 더 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더 찬 거고 이게 찬 거고 따뜻이라고요. 그렇죠? 아주 찬 거, 더 찬 거고. 그럼 여기서는 얘가 더 찬 거지. 그다음에 여기가 찬 거고 여기가 따뜻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게 언제 생길 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대륙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다. 겨울 같으면 어때요? 겨울은 이쪽이 더 차잖아요. 그러니까 한냉형은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대륙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여름이 되면은 바닷물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더 차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더 찬 거 이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륙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해양형이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겨울형, 여름형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다는 소리. 그렇죠? 이거는 요거는 기본이 이거 그려놓고 이것만 할 줄 알면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폐색이 됐으면 이게 온난전선에 이렇게 됐으면 이걸 온난형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릴 때
이걸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이게 한냉전 이렇게 하면 한냉형이라면 한냉전선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그럼 한냉전선이면 얘하고 하면은 얘가 더 차다는 거 알고 거기다 쫙 그리고 위에 따뜻한 공기가 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돼. 그래서 이게 한냉형이 되고 이거는 언제냐면 이쪽이 더 차야 되니까는 겨울철에 대륙이 차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따뜻할 때 그럴 때 많이 생긴다는 소리.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주고 이거를 그리라고 놨으니까 이제는 나올 거는 이걸 주고 이거 찾으라는 거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지. 한 번 더 봐주면 되고. 응? 자, 그러면은 됐죠? 이 정도로 해서 저기 이거를 하면 온난조사, 한난조사 이거는 뭐 다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두면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 자, 태풍은 저기 어때요? 수온이 26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저기 수증기가 증발해서 그 태풍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근처가 너무 더우니까 여기 있는 거를 저기 해서 이렇게 해서 온도를 여기를 올려주는 방법이 대기대순환에서 올려주는 건데 한여름이 되면 이렇게 해서도 여기가 저기 열이 쌓인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열을 직접 보내주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증기가 증발하면 주위가 시원해지니까는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저기 어떤 책 같은 데서 이거를 뭐 로스비 효과라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는 안 물어볼 것 같아. 약간 혹시 있으면 그런 것도 알아주는 거. 약간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여기서 증발됐을 때 주위열을 가져간 것을 중위도 지방에 비가 올 때 저기 내놓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가 원자폭탄 한 10,000개 정도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기 이 태풍이 발생하려면 이 수온이 26도에서 27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5도 5도 사이에서는 전향력이 없어서 발생을 안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저기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쪽에는 그 뭐야 동풍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물이 찬물이 용승돼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안 생기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쪽은 안 생기지만 이쪽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 생기는 데가 그러니까 저기 이거하고 이쪽하고 이쪽이라는 거를 외워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생긴 저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 아프리카가 나올 거 아니야. 생기는 지역은 이쪽에서 생기는 거 이건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넘어와서 낮자 변경성 바뀌면 그때 여기서도 저기 태풍 발생으로 치는 거야. 얘는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이때 저기 그 날짜로 불해서 저기 발생 번호하고 이름이 생겨. 태풍으로. 그다음에 이쪽으로 있는 거 사이클론 호주. 그다음에 여기 벵골만 이쪽인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이네. 인도 약간 벵골만 그쪽에서 생기는 거 저기 사이클론. 요근데 특별히 저기 이 호주에 이쪽에 있는 거 생기는 사이클론을 그 지방 말로 윌리윌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이거 안 생기는 이유는 동풍 때문에 용승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하고 관련돼서 엘니뇨 라니냐까지도 생각해 두면 좋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것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죠.